현존 최고의 야구 선수로 불리는 오타니.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타자 가운데 한 명인 그가 지금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36타석 동안 기록한 타율은 1할 때 초반 수준. 홈런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리그 최정상급 타자가 오히려 가장 답답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오타니 타격 페이스가 너무 떨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오타니에게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야구를 보다 보면 거의 모든 타자에게 반복적으로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타격감이 살아났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완전히 식어버렸다고 이야기하죠. 결국 타자에게 타격 사이클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따라옵니다. 마치 아침이 오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오타니이든 에런 저지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왜 야구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잘 맞는 시기와 전혀 맞지 않는 시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타격 사이클의 정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농구를 보다 보면 유독 슛이 잘 들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팀은 자연스럽게 공을 그 선수에게 몰아주죠. 흔히 이것을 핫핸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동안 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85년 길로비치 박사 연구팀은 NBA 데이터를 분석한 뒤 핫핸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논리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직전 슛의 성공과 다음 슛의 성공 사이에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성공과 실패는 그저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일 뿐이며 특정 흐름이 실제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슛 감각이 좋다고 여겨진 선수도 다음 슛 성공 확률이 유의미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당시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6년 스탠포드와 버클리 그리고 하버드 공동연구진은 야구와 농구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핫핸드는 단순한 착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전 논문이 인간 심리와 경기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슛 감각이 뜨거운 선수에게 수비가 더 강하게 집중되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증명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사례로 야구를 제시했습니다. 야구는 상대 수비가 직접 슈팅을 방해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아이벨 박사 연구팀은 무려 12년 동안 축적된 메이저리그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분석 대상만 200만 건에 달하는 타석 기록이었습니다. 타율, 홈런, 삼진율 등 10가지 이상의 세부 지표가 모두 포함됐죠.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선수의 최근 25타석 기록이 다음 타석 결과를 실제로 예측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타격감이 뜨거운 시기의 출루율은 침체 구간보다 분명하게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타율이 2할 8푼인 타자가 최근 25타석에서 3할 5푼을 기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원래 평균 성적보다 최근 흐름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타율 역시 2할 8푼이 아니라 3할 근처까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균보다 25에서 30포인트 높은 수준의 성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런 차이는 농구보다 야구에서 훨씬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타격 사이클의 본질과 연결됩니다. 야구에서 타격 사이클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야구 자체가 실패를 전제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야구에서 3할 타자는 70%를 실패해도 최고 수준의 타자로 인정받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농구에서 성공률 70%는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야구에서 70% 확률로 안타를 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겨우 30%만 성공해도 리그 최정상급 타자로 평가받죠. 결국 실패가 기본값인 스포츠에서는 통계적 흔들림 자체가 훨씬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타율 3할 타자가 500타석에 들어섰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력과 컨디션을 모두 제외하고 완전히 랜덤하게 결과만 배치해도 특정 구간에서는 엄청나게 잘 치는 흐름이 생기고 또 어떤 구간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흐름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10번 중 7번을 때려내는 구간에서는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집니다. 반대로 10번 중 9번 실패하는 시기에는 비난이 따라붙죠. 그런데 야구는 이런 결과가 하루하루 쪼개져 반복됩니다. 선수도 팬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확률만으로도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타율이 더 낮은 타자는 어떨까요? 타율 2할 초반 타자의 안타, 분포를 랜덤으로 뽑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간에는 갑자기 미친듯이 잘 친다는 평가를 받고 또 다른 시기에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타격 사이클은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야구라는 스포츠 구조 자체가 만들어내는 필연에 가까운 셈입니다. 야구에서 타격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가장 거대한 원인은 사실 대단한 비밀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컨디션 난조보다 훨씬 단순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확률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야구를 하는 존재는 계산만 반복하는 기계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죠.
단순한 확률의 흔들림 때문에 열흘 가까운 시간 동안 안타가 겨우 2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타자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심리적 영향입니다. 실제로는 통계적인 흐름일 뿐인데 사람은 그 결과를 냉정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점점 자기 실력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이것을 심리적 과잉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인간은 AI처럼 모든 결과를 확률 계산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안타가 터지는 구간과 전혀 나오지 않는 시기를 선수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며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몸 상태에도 문제가 없고 스윙 메커니즘 역시 무너지지 않았는데 타자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슬럼프가 길어질수록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왜 결과가 안 나오지?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상황은 더욱 꼬이기 시작합니다. 의심이라는 씨앗이 마음속에 뿌리내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터널 씨앗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긴장감과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의 집중력은 위험 요소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타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에 잠식된 타자는 공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실수만 의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나쁜 타격이 반복됩니다. 결국 슬럼프가 더욱 깊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4월 초반 이정우 선수의 성적은 처참했습니다. 타율은 1할 때 초반까지 추락했고 초반 25타석 동안 기록한 안타는 단 3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6번째 타석, 과연 안타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물론 결과는 누구도 모릅니다. 실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타자 입장에서는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문제를 떠나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 타격 코치들과 정상급 선수들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메커니즘은 결국 메커니즘일 뿐이고 타석에서는 오직 공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경기 상황에서는 스윙 이론보다 직관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그 이유는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에 있습니다. 투수 손을 떠난 공이 홈플레이트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약 0.4초 정도입니다. 그리고 타자가 공의 코스와 구종, 스트라이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은 0.2초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순간 안에 몸은 거의 반사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어떻게 스윙해야 할지 계산하는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스윙 메커니즘이나 타이밍을 지나치게 분석하기 시작하면 몸의 반응 속도가 늦어집니다. 머리가 많아질수록 동작은 굳어버리죠. 의심이 생기는 순간 미세한 오류가 시작되고 그 작은 흔들림이 결국 결정적인 실패로 이어집니다. 순간의 찰나에서 몸이 굳기 시작하면 콜드 스트릭은 더 길어집니다. 슬럼프는 점점 깊어지고 선수는 빠져나오기 어려운 어둠 속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야구에는 오래된 격언이 존재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슬럼프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흔히 빗맞은 안타가 이야기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과 하나가 터널 시야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됐다는 안도감이 생기면 타자는 다시 정상적인 사고 흐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심리만 흔들리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실제 기술적인 붕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술 문제라면 쉽게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구는 극단적으로 순간 폭발력을 사용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를 선수 본인조차 즉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감지했다고 해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건 더 힘듭니다. 잘 맞을 때와 무너졌을 때의 차이가 겨우 몇 센티미터, 몇 도, 몇 초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트 위치가 3cm 낮아졌다거나 스윙 궤도가 2도 달라졌다거나 발을 디디는 타이밍이 0.05초 늦어진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사람이 그걸 즉시 수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구에서는 바로 그 미세한 차이가 안타와 범타를 갈라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육안으로 문제를 느낄 정도가 됐을 때는 이미 원래 메커니즘이 완전히 무너진 뒤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골반 회전은 제 타이밍을 놓치고 팔은 하체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게 몸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타자의 퍼포먼스는 급격하게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시안 선수의 타격 성적은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히 멘탈 문제로 설명하기 어려웠고 실제 기술적인 붕괴까지 함께 나타났던 상황이었죠. 크게 보면 타격 시퀀스 전체가 어긋나 있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팔이 몸보다 먼저 열리는 움직임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문제를 어느 정도 수정한 모습입니다. 특히 팔이 먼저 풀리지 않도록 계속 교정하려는 장면이 보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차이가 영상으로 보면 정말 미세하다는 점입니다. 잘 맞던 시기와 무너지던 시기를 비교해보면 겨우 2프레임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수 입장에서 그 찰나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다시 바로잡는 건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베리 본즈 역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의미 없이 1000번 배트를 휘두르는 건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이죠.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스윙해야 하고 연습 과정에서도 완벽함 속에서 자기 리듬을 체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의 몸은 타격 동작을 조각처럼 따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타자는 스윙 전체 흐름을 하나의 덩어리처럼 기억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수정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결국 좋은 타격을 반복적으로 몸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에서도 올바른 리듬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좋은 타석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유가 등장합니다. 타격 사이클을 완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 바로 타이밍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야구는 직관성이 절대적인 스포츠입니다. 순간 집중력과 순간 반응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비로소 좋은 타이밍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타자들은 타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타이밍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타격 메커니즘 자체도 완벽한 타이밍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타이밍이라는 감각이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타자가 타석에서 커브를 예상했고 실제로 들어온 커브를 받아쳐 안타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다음 타석에서 100마일 패스트볼의 타이밍을 놓쳐 아웃이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이상한 혼란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빠른 공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감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는 하나둘 리듬으로 스윙했는데 똑같이 움직여도 타이밍이 어긋난 느낌이 듭니다. 변화구는 계속 맞는데 패스트볼만 전혀 대응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 순간 타자는 나쁜 흐름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몸의 리듬이 깨지고 반응 속도도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이런 타이밍 붕괴의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체력 문제입니다. 야구에서 늘 여름 이후를 봐야 진짜 성적이 나온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야구는 거의 매일 경기를 치르는 스포츠입니다. 시즌이 이어질수록 체력은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아무리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하려 해도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타이밍도 미세하게 늦어집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공을 배트 중심에 맞추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정신적인 피로도 포함됩니다. 팬들은 야구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그보다 훨씬 큰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매일 결과로 평가받고 성적이 나쁘면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그 정신적 스트레스는 사고를 굳게 만들고 반응을 둔하게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반응은 다시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모든 요소가 서로를 갉아먹으며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대로 흐름이 좋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몸 상태가 좋으면 리듬이 살아납니다. 좋은 리듬은 올바른 메커니즘 기억을 불러오고 그 메커니즘은 다시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는 선수에게 확신을 줍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시야는 더 넓어집니다. 터널 시야에 갇히는 대신 공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타자들이 공이 회전까지 보인다고 말하거나 공이 유난히 커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순간들, 바로 그런 현상이 최고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타격 사이클이라는 건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확률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기복, 그 기복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심리, 그리고 0.4초 안에서 무너지거나 살아나는 타이밍,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히며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좋을 때는 끝없이 올라가고 무너질 때는 한없이 추락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구입니다. 그리고 오타니 같은 최고의 타자조차 이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위대한 타자란 가장 차가운 순간에서 가장 빨리 빠져나오는 선수인지도 모릅니다.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으며 다시 공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선수 말입니다. 그래서 야구의 오래된 격언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았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 결국 타격 사이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다시 올라오느냐는 선수 자신에게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타격 슬럼프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